네, 오늘 수업은 성균관대학교 논술입니다. 1번을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성균관대 많이 안 써야 되는데 1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3합 5. 예, 3합 5를 맞춰야 돼요.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3합 5로는 사실 합격하기 좀 힘들다는 제 스스로 개인적인 전망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3합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국어 1, 1, 2로 해봅시다. 9, 4, 0이라고 쳐보자고 우리가. 그럼 몇이 되는 거예요? 4. 사실 제 눈에는 이게 기본입니다. 제 눈에는. 이 중에서 하나가 2면 사실 스카이 서성환이라고 하는데 맞죠? 스카이 서성환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합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맞출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은 못 맞췄다. 수능 전에 이걸 한 번은 못 맞췄다. 그럼 뭐야? 쓰면 안 되죠. 그죠? 수능 때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없어요. 미안한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동안 해왔던 노력대로 몇이 나왔구나 이걸 미리 예측하고 보는 게 뭐라고요? 논술입니다. 왜냐면 수능 전에 그쵸 등록을 해놓고 수능 점수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 수능장에 갑니다. 만약에 한 번도 안 나온다면 예를 들어 국어 2 나왔던 애야 맨날 사회가 2야 영어 2야 2 나왔던 애라고 수능을 봤어. 그러면 내 점수를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쵸 모르죠. 체크를 안 했으면 모르잖아. 그죠? 보통 2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럼 뭐야? 수능장에 논술장에 가지 않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실전 성관대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그리고 모의 논술은 어떤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가를 구경해 보는 겁니다. 네, 2022년도 11월 19일 날 봤던 문제입니다. 한 장만 넘겨보시고요. 자, 문제를 크게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제시문 1에서 제시문 4는 대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은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제가 원하는 모습은 셋 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오늘 눈도 많이 오고 놀러를 많이 갔는데 지금 비행장에서 제주 비행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립돼서 못 오고 있다고. 또 오늘 최저 인원인데 이 상태 오늘 영상 찍고 싶어서 가서 영상 찍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너 펜으로 밑줄 쳐가면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그렇다면 속도가 느리다고요. 본인 제일 느렸잖아요. 왜? 14글자 읽은 다음에 읽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학년이 내려가서 올라왔어. 하나, 둘, 셋? 올라갔죠. 그럼 똑같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또 나오겠지. 내년에 또 나오겠지. 그러다 죽어요, 사람은. 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면 뭐라 그래? 필면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신 좀 차리시고 어떤 기술을 배웠더라면 3일만 해보세요. 3일만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습관이 된다. 따라합시다. 3일만. 습관. 선생님 맨날 왜 잔소리를 하셔. 잔소리 할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스킬에서는 위반하시면 안 돼요. 항상 알겠죠? 오늘도 따라올 때 밑줄을 쭉 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우리가 밑줄 쳐가면서 읽을 때 이해도 잘 됩니다. 밑줄 쳐가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제시문 1에서 제시문 4는 대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은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난이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거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같아요? 쉬운 거 같아요? 땡, 다음. 쉬워요. 다음. 쉬워요. 네, 설명 원했던 게 아닙니다. 자, 봐봐. 두 개 물어본 거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물어봤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국어는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수능에서 45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이해되시죠? 자꾸 중간 거 생각하게 되면 넌 딜레이가 있으니까 성적이 지금까지 안 나왔구나 생각하는 거고. 이 언니 같은 경우는 최상티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딜레이가 전혀 없죠. 무엇인가 딱 시키면 정확히 듣고 정확히 바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질문이 한번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본인 마음을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문제가요. 제시된 상반된 두 입장을 분류를 하래. 맞죠? 네. 그럼 각 입장 요약을 하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대? 쉬워요. 쉽대. 맞죠? 성경한테는 쉽습니다. 수능 모양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뭐만 맞추면 된다? 얘만 맞추면 된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 밑줄 쳐가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는 새롭게 느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현실 세계를 신선하게 경험하도록 한다. 예술의 언어는 인간을 폭넓게 이해하며 현실의 숨못을 드러내고 세계의 입을 자각하게 한다. 기존의 것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롭게 이해하는 것은 세상의 변형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변형 가능성은 새 세계를 계시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보편성된 예술의 대응 방식이 철학, 사회과학 혹은 자연과학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준다. 예술은 처음부터 보편성이랑 전차선을 맞지 않는다. 좀 잘랐어요. 왜? 지금 내용 자체가 확 들어오는 질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포인트, 이거를 느끼는 순간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이 등급이 나옵니다. 내가 이거 볼펜을 쭉 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죠? 그 다음 왠지 끊어야겠다 느낌이 왔다 합시다. 왠지 끊어야겠네. 어가 나온다면 이제 이 등급은 기본 티어가 되면서 재수일 때 1, 최종 합격일 때 2가 되는 거예요. 3은 절대 안 넣어줍니다.
알겠죠? 전 끊었어. 그렇듯이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듯이 미혹은 인간성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 프로파간다 예술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는 이를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종류의 작품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과 좋은 이념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버거운것이다. 자유와 정의, 평등과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들은 시효율과 반성되지 않으면 거치기 쉽다. 검토와 비판을 허락하지 않은 보편성 가짜이다. 참된 보편성은 개별적 경험과 특수한 사례의 지속적 검토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보편 타당 원리를 상정한 것이 아니야. 이 원리의 갱신 가능성을 구체적 경험 속에서 늘 다시 검토해야 된다. 보편성의 검토 과정에서 예술의 위치, 역할, 메커니즘은 독특하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술은 개념적 추석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에 천착하고, 둘째, 이를 보편성의 지평 안에 유도하여 재해석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구체적 보편성 혹은 개별적 일반성의 차원으로 나아간다. 특히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 현실에 대한 밀착이야말로 예술의 제일 덕목이다. 이러한 밀착을 통해 예술은 흩어지고 무너져 짓밟히고 외면된 것을 새롭게 읽어내고자 한다. 예술의 저항은 선언의 낭독이나 거리에서의 권리 같은 직접 방식 아니면 전 또 잘랐어. 그러면 직접이 아니면 뭘까? 하나 둘 셋 간접이겠죠. 설명이나 진단 혹은 분석 같은 사회주의 과학적 방식도 아니다. 그러나부터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술이 분명한 것은 시작. 분명한 것은 예술이 단순히 운명의 필연성으로 좁지 않고 그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미세하고도 오랜 환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저런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전 잘랐어요.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느낌상 그죠? 네. 저항 매체다 하고 있잖아요. 그 사회적으로 안 좋았을 때 뭐 독재자가 출현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쵸? 사람들이 뭘로 저항해? 지금 이 시대에 그쵸? 미술, 예술로 저항하겠죠. 예술 실체적이면 행동주의 것이 아니면 성찰적이면 사회적인 건 아니다. 심리적 개입은 사회와 실제사에서 강압적 경험과 구체적 현실 내에 밀착하는 가운데 부단히 일어난다. 그런 점에서 예술은 운명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면서 우리를 더 넓고 깊은 행보로 이끌어 나간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술작품은 높고 그것이 뜻하는 바에 대한 지위나 가치를 따질 수는 없다. 그런 방식으로 예술작품을 대한다면 그것은 이미 예술작품이 아닌 것이다. 시나 소설 같은 예술작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와 달리 객관적 사실을 표사하거나 구체적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쓰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한 예술작품에 대해 말할 때 예술가의 의도나 생각 같은 비언어적 맥락은 예술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마지막 한마디로 읽어줘. 시작. 한마디로 말해 예술작품의 의미는 예술가의 의도일 수 없다. 오케이, 잘랐어. 좋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술에 관한 거였었는데, 자, 예술을 상이어로 한다면 상위어, 예술의 하이어로는 미술도 있을 것이고, 맞죠? 네. 문학도 있을 것이고, 뭐 조용히해서 뭐 몰라요. 나머지 단어들은. 하이어가 좀 나눌 텐데 예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봐 형태는 분명히 쉬웠는데 내용은 조금 이제 힘든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원점 포커싱으로 딱 두고 베이직으로 두고 자, 제주문 상반대 두 입장으로 하랬잖아. 1대 지금 제주문 몇 개인지 보세요. 1, 2, 3, 4잖아. 맞죠? 네. 1대 3이거나 2대 2겠죠. 그럼 여러분이 교수가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야. 몇 대 몇으로 설계할래? 너 2대 2, 2대 2. 너 2대 2. 2대 보통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제 질문 2는 여러분이 모두 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예술작품이란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고 형상화한 하나의 형식이다. 이 추상화된 형식은 관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형식을 단순히 추상적 도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형식은 표상적이고 재현적이며 함축적인 요소의 결합체이다. 형식을 이렇게 해석할 때 예술에 적용되는 의미가 풍부해지고 인간의 가치 위계에서 당연히 높은 위치를 점하게 된다. 많은 예술가가 자신을 위해 작품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규범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사회적인 반응과 수렴을 요구하는 관계 속에서 제도도 의미를 가진다. 예술가는 예술 경향의 여러 갈래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작업을 통해 인성을 창조하며 인간적 고뇌와 고통을 풀어내려 노력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는 현재 이상향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실제로 모든 종류의 가치, 이를테면 도덕적, 종교적, 경제적, 과학적 가치 등은 적절한 환경 아래에서 미적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예술이 인간의 모든 가치 영역을 표현하거나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이 직접적인 혹은 특별한 의미를 명시하진 않더라도 그 영향력은 우리가 언제나 고귀한 문제로 남을 수 있게 해준다. 예술은 인간을 감성적, 지적, 도덕적 성장시킨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신앙 생활하는 문제에서는 동물과 과학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주고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폭을 넓혀주며 도덕적 접근성을 보양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위대한 소설을 읽었을 때 훈련 연구를 보았을 때 우리는 흔히 커다란 정적 충격을 경험한다. 도에토브예프스키의 죄와벌을 읽거나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관람 후에 우리는 그동안 알았던 세계가 뒤바뀌고 뒤집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작품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속에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세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감각으로 우리 자신을 느끼게 하며 행위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게 한다. 예술을 통한 이러한 경험은 비단 문학적 발전으로 나타난 건 아니다. 위대한 그림을 보았을 때, 멋진 문을 구경했을 때, 훌륭한 음악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예술작품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사물 현상을 다른 차원에서 신상에 느끼며 우리의 행위를 새로운 도덕적 척도에서 평가해야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와 우리 자신이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침은 이겼습니다. 누군가는 선두를 치고 나오고 누군가는 뒤에서 따라갔죠. 본인 스스로가 느꼈을 겁니다. 그게 지금의 실력이에요. 그게 지금의 실력이라고. 그런 거를 지적했을 때 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토요일반이 몇 명이야? 이번 주 토요일부로 24명이거든요. 이 4명이 있다 보면 내가 못하는 거 잘하는 걸 아는 거지. 무인도에 뚝 떨어져서 1대1 과외 받으면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아니, 근데 선생님 과외할 때 푼 문제 다 맞는데요. 그래, 넌 시간이 모자랄 거야. 그죠? 왜? 뭐 내가 문제를 풀고 뭐 먼저 푼 사람 얘기하라고 이제 하거든요.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나머지 애들이 느린 걸 안 거야 이제. 왜? 나는 3문제 남았는데 지금 다 풀었어. 뭐지?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눈 빠르고 눈 느린 걸 알잖아. 그죠? 이건 사교육 기관입니다. 우리 학원의 모토가 뭐예요?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나온 건 뭐야? 기초생활수급자도 받긴 받는데 우리는 돈을 안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단 조건이 있어요. 공부할 만 보면 알잖아요. 이 학원만 20년 차인데 딱 보면 공부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한 질문만 해요. 부모님이 보내서 왔어요. 그냥 본인이 원해서 왔어요. 그럼 본인이 원해서 왔대. 그럼 받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원해서 왔대. 그러면 안 받습니다. 왜? 본인이 원해서 그럼 공부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죠? 부모님이 보냈대. 그러면 안 받아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돈 내고 온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새는요.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딱 한 질문밖에 안 해요. 어머님이 데려오신 건가요? 맞대. 그러면 상담 시간 조금 길어집니다. 왜? 본인이 의지가 없는데 내가 해봤자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세요? 안 해요. 다음 주에 보면 또 속 터져요. 또 속 터져요. 제가 여학생반에서 화를 내는 사람입니까? 안 내는 사람이죠. 근데 걔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남학생반에서 제가 화를 내요, 안 내요? 솔직히. 내죠. 왜 내겠어요?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요. 지각하고, 결석하고, 수업 시간에 몰라고, 숙제 안 하고. 그죠? 이해되죠? 여기서 화를 내지 않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저라도 잡아줘야겠어요. 이 사회에서. 오케이. 질문 3. 제가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서원하게 한다. 평온한 음악은 사람을 알고 화목하고 상호 공유하게 하고 방탈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엄숙하고 장한 음악은 마음을 가지런히 하여 어지럽지 않게 한다. 그러면 마음을 감동시켜 풍속을 바뀌는데 음악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음악은 사람 각자의 심령을 교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구성하는 조화를 지향한다. 이를 유가에서는 예교와 악교를 통합하여 예학교화라고 이른다. 예학은 사람들이 도덕선을 성취하는 도덕수행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어서 예는 이지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악은 감정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이지는 차를 구별한 것이고 감정화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의는 인류관계를 구별하여 각자 자신의 위치를 편안히 여기고 그 척을 담당하게 하고 음악은 집단의 감정을 조화롭게 하여 의사소통을 통하여 마음을 융합하게 만든다. 어느 학자는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화합하며 예는 인류관계 차를 구별한다고 지적했는데 그것은 예학의 상대 역할과 조화를 말하는 것이다. 또 얘기에서는 음악은 안에서부터 나며 예는 밖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예와 악이 하나는 안에서 하나는 밖에서 상호 조절하여 이지와 감정 모두 평정을 얻게 된다. 음악이 잘 통하면 원망이 없고 예가 잘 통하면 다툼이 없으니 서로의 안과의 천을 다스리는 것을 예약을 두고 한 말이다. 구분해서 이로 확인할 수 있다. 예약을 통파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예약의 효용을 의미한다. 효용은 효과란 뜻이죠. 마음을 다하여 변화를 극진하게 하는 것은 음악이 마음 깊은 곳을 울려 감정의 변화를 극지하는 걸 뜻하며 성실함을 밝히고 허위를 제거하는 것은 예가 공정한 말을 표현하고 거짓행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음악이 행하여지면 뜻이 맑아지고 예를 닦으면 덕행이 이루어진다. 예에서 사람이 서 악해서 사람이 완성된다는 등의 말은 예술과 도덕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체로서 거듭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음악이 나쁜 풍속을 좋은 방향을 변화시켜나 천하 모두 택배해진다라고 한 말은 예술이 결코 인간의 공동체 해석과 분리될 수 없으며 구성될 삶이 인격적으로 고양이고 공동체 안녕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예술을 위한 예술이 존재할 수 없으며 개인적 차원이나 공동체 차원은 선을 추구하고 이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예술이 된다. 제 질문 3이었습니다. 자, 2와 3도 정리해 봐야죠. 2도 있고 그 다음에 3도 있었잖아. 2에서는 뭘로 나왔어요? 얘는 예술, 그냥 예술이 아니고 뭐예요? 예술 작품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고. 왜냐면 우리가 서머니는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분류가 먼저냐 요약이 먼저냐 뭐가 먼저일까요? 자유롭게 너 그렇죠. 저는 분류부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요약부터 하고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분류해서 시간 끌지 않아요. 근데 분류부터 하려고 하면 요약을 안 된 상태에서 분류부터 하려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시간을 끌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는 거야. 아 지금 예술 작품이 나왔고 예술 작품으로 우리가 뭘 되냐 이런 걸 봤을 때 보기한 뭐가 된대요? 존재가 된다고 왼쪽 등급 맨 밑줄에 쳐져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 오른쪽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 교육적 기능이 나오면서 아 뭔가 예술작품이 사회적으로 내가 형성하는 무엇인가 기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설명문을 알 수가 있죠. 예술작품 3 봅시다. 3은 다른 걸로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해요? 음악으로 시작하죠. 음악으로 시작하면서 예술이 있으면 얘네가 예술 뭐겠어요? 작품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중에 또 뭐가 있어? 음악도 있으니까 아 얘도 지금 이구나를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음악이 어떻게 좋게 한대 나쁘게 한대요? 좋게 한대요. 좋게. 마지막 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오른쪽 보시면 개인적 천이나 공동체 천에서 선을 추구하고 이를 지향하는 경우에만 진정한 예술이 된다. 음악으로 설명해서 이 예술이 나왔는데 이 예술이 뭐를 해야지 예술이래요? 빨리 찾아봅시다. 하나, 둘, 셋. 추구하고 이를 지향하는 공동체 차원에서 선을 추구해야 돼요. 개인적 선이 아니고 뭐예요? 공동체 차원에서 공동적 그죠? 공동체 안에서 선을 해야지 나 혼자만 선하면 안 된다고. 이해되죠? 우리 윤서 수업 때도 많이 배웠잖아요. 수승불교, 대승불교. 나만 믿고 부처되면 돼. 수승불교입니다. 전가 되거나 안 되겠죠, 그죠? 숭상은 받겠죠. 살아있는 미륵이시다 이러면서 그다음 미치는 거야.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대승불교는 뭐예요? 나만 믿으면 어떻게? 다들 극락왕생해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전도하는 걸 배웠잖아요. 뭐든지 콜라보레이션 하다 보면 쉬워요. 왜 우리가 뭐 VR도 요새 끼고 막 나도 재밌어, 나 혼자 산다, 저도 혼자 살까, 나 혼자 살다 보는데 막 VR 끼고 막 이런 거 재밌더라고. 그래서 나도 VR 저거 하나 살까. 난 좀 싼 거 VR이 있는데 더 설명해 볼 거 아니에요. 좋은 거는 살까 말까 망설인데 그거 봐봤자 우리는 거기에 있는 느낌 안 들어요, 사실. 왠지 아세요? 자, 왜 VR 꼈어? 그럼 뭘 느끼겠어? 무슨 감각이야? 시각, 뭐? 청각. 청각이죠. 오감 중에 이감으로 느끼잖아. 그렇죠? 우리 여행지 생각하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자, 국내 여행지 갔던데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여수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세요. 거북선이 있고 거북선이 있고 본 거. 그 다음에. 속 아이스크림이 그쵸. 벌써 봐봐. 이거 나오잖아. 우리 미각을 느낄 수 있어, VR로? 못 느끼죠. 그쵸?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떨 때 맛있고 어떨 때 맛없어요. 두 개로 항상 선택지를 던주죠. 혼자 먹을 때, 좋은 사람과 같이 먹을 때 언제가 더 맛있겠냐? 후자. 후자가 더 맛있겠죠. 그걸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너 점자해도 상관없어요. 혼자 맛있는 거. 나 혼자 오늘 아침에 초밥 먹었어. 아침에 딱 열었는데 뭐야?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오네. 미안해. 아줌마라서 밥 차리가 싫은 거야. 뭐 주문할까? 초밥을 선생님 역시 돈 많이 비싼 거 먹구나. 그게 아니야. 그 초밥집이 오늘 이벤트로 배달비를 안 받더라고. 자, 혼자 먹었으니까 맛있었어, 맛없었어? 맛있었는데요. 됐죠? 선택해서 자꾸 시간 끌리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해되죠? 빠른 선택. 그럼 틀리면 뭐예요? 왜 틀렸는지 분석하면 다음엔 안 틀린다고요. 아이템 얘기했어. 그 다음에 또. 그날 날씨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대요. 촉각. 눈으로 봤지만, 그쵸? 또 이제 뭐 남았어? 그 공기가 어땠어? 한국 공기랑 약간 향이 다를 텐데. 어땠어? 좀 느껴봐. 한국 공기래. 서울 공기 약간 다르을 텐데. 매운. 여수? 저 여수 비방하고 있을 거야. 아니, 큰일 났어. 공기 어때? 더 축축했어요? 더 메말랐어요? 어때? 느낌상? 벌써 오감 다 쳤네. 그치? 여수에 가본 다음에 그걸 다시 꼈을 때는 오감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나, 맞죠? 여수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걸 끼면 그냥 좋긴 좋은데 금방 까먹어요. 우리 뭘로 느껴라? 오감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오감으로. 그렇죠? 학원에서 저희 학원만의 또 특이한 향이 있어. 그렇죠? 특이한 향 아시잖아요. 제가 꽃향기를 좋아해서 꽃향기에 향을 많이 뿌리는데 특이한 향이 있고 우리 학원 오면 애들이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학원에서 뭘 기억나냐? 난 내 수업일 줄 알고 두근두근 간식이에요. 절레 그만. 왜? 역시 남는 건 뭐야? 미각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제시문 4입니다. 내용 한번 봅시다. 문제.
자, 제주면 사례 여러분이 한번 앞장권을 읽어줄게요. 시작. 예술은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적인 질과 구상의 문제이다. 예술의 재료가 의미 중립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우리는 예술의 재료와 이 재료로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구분해야 한다. 예술작품의 창조나 감상에 대한 관심은 재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료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바로 예술작품이 될 수 없으면 사람들이 흥미나 감흥을 느끼게 되면 그것도 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의 관심이 사회적 규칙과 원리에 포함된다는 생각이나 이러한 원리를 예술에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미적 창조와 감상 모두에 유해된 것이다. 미적 대상은 인식적인 가치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감각적이거나 형식적인 성질 자체를 깨달았을 때의 순수한 기쁨에서 정답성을 얻는다. 아름다운 사물에서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아내고 받아들이는 것은 교양있고 선택된 사람들의 특권이다. 자르자. 아름다운 삶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내고 받아들이는 게 교양있고 선택된 사람의 특권이라구나. 선택된 사람의 특권. 그러니까 어떤 미술 작품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딱 이렇게 보면서 몇십 분 있죠. 그거 그림 보면서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특권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특권? 아름다운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지? 오케이,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섹스페어 작품 운문의 수려함, 비유적 표현의 다양함과 풍부함, 그리고 구성의 타고남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예술가의 창조성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그렇다면 예술은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상업주의는 도적 문화를 요구하며 예술의 유용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음미되는 가치 자체만으로 예술의 존재 이유가 있다. 예술은 절대로 어떤 것에 도움을 주지 않으며 역사, 사회, 그리고 개인의 맥락과는 단절된 자율적 유기체에 있다. 잘랐어. 예술이 어떤 거에도 도움을 뭐라고요? 주지 않아요. 왠지 느낌은 있네요. 예술이 뭐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냐는가. 예술이 예술이다. 그걸로 아닌 것 같아. 느낌상. 그죠? 예술은 순수하게 예술이다. 아니다. 예술이 세상 바꾼다. 그걸로 왠지 나눈 것 같아. 느낌상. 아직 우리 서머니 안 해봤지만. 계산될 수 있는 한에서 세계는 과학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지만 예술학문 계산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 예술은 매 순간 자기 주관성을 향유하게 하며 경험을 생기게 하고 경매질 상상적이고 정서적인 기쁨을 즐기게 한다. 좋은 삶이란 경험 매 순간을 풍부하고 정열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삶의 원칙이 된다 했습니다. 자, 이게 100번 주는데 이게 문제 1번이고요. 2번 갑니다. 자, 이거는 뭐야? 모의가 아니고 뭐예요?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오른쪽. 자, 문제 2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보기를 읽고 문제 1의 두 입장과 관련지어 자료 1, 3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관계문명 개정 전후 변화에 대해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를 각각 제시하시오. 네, 지금 한 분이 펜을 안 들었어요. 펜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일부러 세 줄을 펜을 안 잡고 읽었거든요. 미세하게 느려요, 저도. 그죠? 지금 왜냐면 내 말을 따라서 밑줄 치면 알 거야. 뒤에 문장은 제가 세 줄은 줄을 치면서 읽었고 유기체에다까지 그 밑에 거는 안 하고 읽었거든요. 나도 미세하게 느렸는데 여러분이 미세한 게 아니고 2배 정도 느려져요. 그러니까 밑줄을 꼭 치고 기억을 해야 돼.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천천히. 보기를 읽고 문제 1의 두 입장과 관련지어 자료 1, 자료 3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관계문명 개정 전후 변화에 대해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를 각각 제시하시오. 다른 학교랑 미세하게 다릅니다. 왜냐면 두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만 지지하면 됐잖아요. 다른 학교 그죠? 근데 뭔 말인지 이해되죠? 왜냐면 제일 어려운 게 그동안 뭐였어요? 모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두 입장이 나왔어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왜 그런가를 쓰세요. 있었잖아요. 그 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뭘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생각해야 됐어요. 이건 그게 아니고 둘 다. 그렇죠? 둘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 순서? 자료 1과 3부터 일단 서머리를 하고 맞죠? 네. 그럼 문제 1도 서머리를 해놔야겠죠?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뭐야? 문제 1 두 입장 지지한 논리 쓰면 되죠. 보기 갑니다. A군 국가예술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목적으로 펜 들어 매년 펜 들라고요. 문화예술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발표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들 대상으로 예술활동 및 정부 지원에 대한 가치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 A국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 시행 전후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국가 통계도 축적하려고 하고 있다. 축적이 뭘까요? 축적. 올해 거가 아니고 계속 쌓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제가 본 자료가 틀리지 않다면 의외로 한국이 가장 많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장한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순서 한번 볼까요? 누구야? 첫 번째. 하나, 둘, 셋. 이승만. 그 다음에 윤보선. 그래. 그 다음에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 누구야?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렇지. 그다음에 이명박, 그다음에 거의 다 써.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대통령 중에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기록적 성장을 한 대통령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자료에 의하면 노태우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그래프상으로는 노태우가 제일 높아요. 근데 우리 노태우 대통령 잘 몰라요, 그렇죠? 물론 그 대통령의 공이라고 내가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 대통령 때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이 얼마였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였는지 그 도표 비교상으로는 제일 높았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과 대화하진 않아요. 내가 누굴 줬다 그 사람 최고다 천만 말씀입니다. 그건 근거 없는 말이잖아. 이해되죠? 우리들도 근거를 찾으려면 근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대신 너무 뭐 남자친구 사귀는데 근거를 찾지 마세요. 남자친구 너 나 왜 좋아해? 너 왜 모든 걸 좋아해? 나에게 미쳤고 그럼 사귀면 되지. 내일까지 100가지 적어 막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죠? 자, 모양 한번 볼게요. 자, 약간 힘들긴 합니다. 왜? 흑백이기 때문에. 자, 찌란 게 뭐예요? 예술가 잘성 및 실험 정신이래요. 맞습니까? 네. 자, 쭉 올라갔어요. 내려간 부분도 있어. 하나, 둘, 셋. 내려간 부분도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쭉 올라가네. 2015년 기점으로 계속 올라가네요. 그죠? 맞죠? 네. 내려간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한 줄짜리 창조예술가 실제 양적 성장. 얘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대로 갔다, 계속 올라가네요. 맞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개인예술가 안정적 성장 환경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냥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됐어. 더 이상 안 읽어. 예술활동 사회적 기업 볼게요. 내려갔습니다. 그죠? 네. 내려갔어요. 계단형으로 좀 올라갔다가 단계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악이네요. 그죠? 네. 예술작품의 공공성 봅시다. 공공성. 내가 지금 공공성도 마찬가지로 내려가고 있네요. 내렸네. 그죠? 맞죠? 네. 두 개가 내렸습니다. 밑에 볼게요. 국가예술지원사업 관계법령 개정 전후의 예술에는 인식조사다. 설문항목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국가예술지원 사업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양쪽 같이 보시고 1위는 같아요. 1위는 맞죠? 2위가 달라졌어. 박물관객과 교감이었었는데 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3위도 비교해 봅시다. 예술가 사회적 인정인데 자아성찰을 바뀌었고 왼쪽 보니까 예술적 개입이 있었는데 안정적 생활 유지가 더 중요하다. 그냥 물건을 팔라고 하네. 지금 예술작품을. 그죠? 네. 그 다음에 사회적 공헌이 중요했는데 관람객과의 교감이 오른쪽에 갔습니다. 이게 왼쪽에서 2위였는데 순서가 바뀌었어. 맞지? 그 생활 유지가 왼쪽에 있는데 예술가로서 사회적 인정. 그 다음에 개인의 창의성, 실험의 발휘였었는데 그게 뭘로 바뀌었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 나만 보이나봐. 자아 성취감을 얻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뭐예요? 사회 공헌이 있고 사회 공헌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죠? 네. 2등은 메리까지 떨어졌냐 봐봐. 관람객과의 교감은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럼 뭐야? 일반적으로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교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해되지? 됐습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개정 전후 순수 창작 예술 전시 공연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 하나 둘 셋. 올라갔습니다. 정부 지원 문화예술 축제는 줄어들었어. 맞죠? 네. 공공예술 프로그램은 줄어들었습니다. 맞아. 국내 예술가 해외 전시 공연 초청은 늘어났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국가예술지원 사업 이후에 국내 예술가 해외 전시 공연 초청 보시면 이제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럼 뭐 좋은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작가가 인정받아서 해외에서 할 수도 있고 나쁜 걸로 본다면 국내에 설 자리가 없어서 해외로 갔을 수도 있고 이해되지? 항상 양쪽 생각을 우리가 해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넘겨. 자 3번입니다. 그러니까 빠듯해요. 약간 구조상으로는 매우 쉽게 출제가 되는데 이걸 100분 안에 처리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그 1번 문제가 무서운데 1번 문제에서 잘못 나누면 바로 끝나게 됩니다. 이걸 맞춰놓고도 끝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에서 틀렸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문제 3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를 잘 탔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오케이. 발 좀만 조심해 주시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문제 3 펜 들고 천천히 따라 볼게요. 시작. 한설치 미술가가 빛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자연의 아름다운 색과 질감을 표현하고자 동물의 가죽과 뼈, 새 오쪽. 깃털 등을 활용한 작품을 국내 유명 미술관에 전시하였다. 자르고 잠깐만 기다리고 예술가들은 이 작품의 전시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나눠져 있다. 이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문제 1과 문제 2 자료 활용한 찬성 선택을 정당하세요. 다른 학교에서는 요 문제만 나오고 아까 앞에 문제 2가 안 나왔는데 이 학교에서는 요거까지 나왔다는 거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로는 당락기 결정이 안 됩니다.
당락 결정 문제는 사실 뭐밖에 없어요. 맨 앞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항상 그리고 어떻게 써라? 두 발씩. 제가 너한테 딴지 건 게 아니에요.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너가 선택 때 뭐 묻거렸잖아. 설명부터 하면 안 되니까. 논술은 뭐라고요? 답부터 얘기하고 설명을 하라. 알겠죠? 이해되셨죠? 너가 솔직히 생각해봐. 1028명이 지원했고 너가 조교야. 채점을 해야 돼. 기본 채점을. 맞았다 틀렸다. 정확히 읽을 거야? 대충 읽을 거야? 읽고 있는데 설명이 너무 많아서 얘가 무슨 결론인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처리할래? 그러면서 너는 그런 선택하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그죠? 이게 객관화 작업이에요. 객관화 작업. 딱 봤는데 두 줄 딱 읽었는데 맞았어. 그건 동그라미잖아. 근데 뒤가 사실 개똥이었어. 그래도 보통 그냥 넘어간다. 왜? 그거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논술은 꿈의 과목이라고 하잖아.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논술 제가 실컷 가르쳐놓고 학원 상담 때 수시에서 논술 주시하면 아우 우리 애가요 논술 특별한 애가 하는 건데요. 그럼 나는 그래. 그 아이는 안 특별하군요. 우리 학원 특별한 학원이잖아. 그죠? 믿어야죠. 믿어야죠. 이거 잘난 척하고 보시면 안 되죠. 저 국어만 20년인데 그거 국어 빼고 뭘 믿어요 제가. 그죠? 맞죠? 이해되십니까? 뭐 학부모도 그래요. 뭐 서울에 있는 학교도 아닌데 뭐 이나대에 합격한 걸 뭘 올려놓으셨어요. 두 학부모한테 들었거든요. 이나대는 전국 15위 학교예요. 15위. 그것도 논술밖에 안 붙는데 논술로 붙었어요. 과연 귀되겠다는 붙을 수 있습니까?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제가 지도에 있으니까. 다만 안 쓰니까 못 붙죠. 이해되십니까? 그 자신 따라합시다. 안 쓰니까 안 쓰니까 안 붙는구나. 안 붙는구나. 안 쓰니까 안 붙는 거예요. 썼는데 못 붙을 일은 없어요. 그 자신감을 가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맛배기로 했고 모의 논술입니다. 모의 논술 한번 넘겨볼게요. 모의 논술은 모양만 보겠습니다. 읽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 2를 볼펜 줄쳐가면서 읽어줍시다. 시작. 제시문 1, 제시문 4는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성년관대가 그나마 감사한 게 뭐예요? 모의 논술과 논술이 비슷한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약부터 한 다음에 뭐예요?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오케이, 넘겨볼게요. 한 장 넘기고 미리 제가 기본적으로 알려준다면 성균관대에서는 모의 논술과 논술이 비슷하오나 내용면에서는 본논술이 내용이 더 세다. 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읽었는데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지금 모의 논술에서는 내용이 재밌어요. 근데 본논술 아까 읽어봤지만 별로 뭐 어쩌라고 다 예술 나오는 거지. 재미 별로 없잖아. 오른쪽 한번 봅시다. 문제 2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A국과 B국을 비교하는 자료 1과 자료 2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하시오. 얘 연계 문제를 2024년에 낸다고 예언을 한 거죠. 얘가 지금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연계로 A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어디가 더 높죠? 동그라미 쳐봅시다. B국이 더 높습니다. 실업률 어디가 더 높죠? A국. 특화개발건수는 어디가 더 높죠? B국 압도적. 그지? 네. 창업기업 수도 B국 압도적. 그 다음에 투자 비율도 B국 압도적. 국가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는 누가 더 높아요? B국입니다. 그쵸? 네. 요게 일부러 넣는 거예요. 나머지 높으면 좋은 건데 이건 낮으면 좋은 거잖아. 그죠? 네. 향후 5년간 국민소득 연성장치 전망치는 당연히 어디가 높죠? B국이 더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두 국가 사이 지표입니다. 갑니다. 대학 진학률인데 소득 1, 5분위, 국민소득 5가 나눠 분리한 것은 5분위는 최상위 20%를 얘기한다. 근데 이게 A국, B국이 뭔지를 알 수가 있나? 네. 어떻게 알아? A국이 좀 더 연한 색이. 연한 게 A국이라 표시가 돼 있니? 네. 어디에? 아래. 아래 있구나. 오케이.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지금. 지금 1분위에서는 A국이 이겼고, 2분위에서는 A국, 3분위에서는 똑같고, 갑자기 이제 잘 사는 구간에서는 올라가네요. B국이. 그지? 네. 자, 사회 안정 지표, 소득 집중도 한번 봅시다. 3 해설 좀 읽어주세요. 시작. 소득상 20%가 전체 국민소득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높을수록 뭐예요? 사회적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거죠? 네. 그러면 좋은 나라에 동그라미 함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좋은 나라는 뭐야? A국. 최고 주거 기준의 미달한 가구 비율도 낮을수록 좋죠? 누가 좋은 거야? A국. 범죄 발생 수도 A국이 더 좋네. 국가 전체 신뢰주의도 A국이 더 좋네. 결국 A국이 뭐예요 지금? B국보다 더 잘 산 나라 아닌 건 분명하오나 뭐예요? 조금 경제적 불평등이 적은 나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못 사는데 대학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갔냐? 우리 느낌이 있죠. 뭐예요?
국가장학금 제도가 풍부하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총선 앞두고 뭐 했고 해준다 과연 할 건지. 나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포퓰리즘을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엄한 거 하지 말고. 100원의 밥상, 1000원의 밥상, 발음 좋죠. 너 대학교 총장이야, 너가. 1000원의 밥상 하세요. 기분 좋아요? 하면서 계속 손해입니다. 그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지를 얘기를 하라고. 자꾸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왜? 대학에서 충분하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 맞죠? 그거는 포퓰리즘 아니고 공산당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산당 포퓰리즘입니다. 공산당 뭐예요? 윗대가리들은 못 들고 다녀요. 에르메스 들고 다녀요. 그럼 밑에 들고는 평등해요. 어마어마하죠. 그건 무슨 국이겠어? 여기 C국이 있지, C국. B국도 못 돼. 그런 나라,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B국 정도 되는 거고, 핀란드나 그런 이제 나라들이 A국 정도 되는 거고, 덴마크나, 그죠?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들.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제 3은 여러분이 볼펜 쭉 가면서 전체 다 읽어주세요. 시작. 시국은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실업자의 학력에 따라 특별 취업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을 고학력 실업자에게 더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과 저학력 실업자에게 더 배분해야 한다는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중 본인은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문제의 중심과 문제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시오. 야, 큰일 났다. 지금 우리 어느 대학교 하고 있죠? 성균관을 난 고학력 실업자에게 더 배분하는 입장으로 갑니다. 왜? 성균관은 고학력이니까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갈 거예요. 착하게 보이고 싶으면 그냥 저학력 실업자로 하시던가요. 이해되시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 봅시다. 지금 시간 몇 시죠? 시간 체크. 2시 40분. 2시 40분입니다. 우리가 논술 수업은 길지 않기 때문에 3시 15분까지 이 문제를 완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의 논술만 완료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지문 분석한 이거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3시 15분에 보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